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김포에 14개 중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14번째 마지막 그 종착점을 찍는 날입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말을 빼면은 딱 16일이에요. 16일. 16일 동안 우리가 14번의 설명회를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김포에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13학교에서 이 내용을 같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강의 나오는 분들 지금 굉장히 남다른 감정에 지금 쌓여 있어요. 진짜 뿌듯합니다. 14번.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14번. 그러면 내년에 이 내용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란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나의 진로를,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도 고등학생은 뭐예요? 여러분은 중학생이잖아요.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입학을 하겠죠. 고등학생은 뭐예요? 중학교 다음에 이제 가는 학교죠. 자, 그러면 고등학생이 뭔지, 고등학교에서 무엇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사회, 일선으로 나가겠다. 나는 다른 꿈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대학이라는 걸 진학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내가 일선으로 나갈 거다. 또 하나, 다른 친구들은 나는 나의 꿈과 진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대학에 진학을 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 김포에 있는 고3 학생 중에 일반고 고등학생이 몇 프로가 대학에 가냐면 고3 때 70%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명 정도를 따지니까 70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에다 진학합니다. 여기서 물음표가 생겨요. 그 70%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에 진학하게 될까? 전공학과에. 자신있게 손 한번 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70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10%? 네? 10%면은 7명. 또 다른 분. 조금 더 희망적인 분. 네. 응? 2명. 네, 70명 중에 2명. 50%, 35명. 네. 30%.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100여 명의 학생들 스스로가 과연 내가 고3 때 나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전공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지금까지의 대학이라는 거는 입시 문제, 입시 교육, 과도 경쟁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이라는 간판이라는 대학, 뭐뭐 대학이라는 간판을 나에게 가져오는데 급급하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의 적성과 나의 진로에 맞는 대학에 내가 진행할 수 있을까? 그 대학이라는 거는 학과입니다. 지금부터 2교시 동안 대학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여기 앞에 있는 강사들과 선생님들과의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대학은 나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대학에 간판을 따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요 세 번째 나오는 화면부터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줄 텐데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야 하냐면은 여러분의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신에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나의 적성과 진로가 정해져 있다. 적성에 맞는 진로가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 나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분들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나의 지금 진로가 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부터 그런 걸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진로가 정해지지 않다 해서 진로가 나에게 맞는 진로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왜? 아직 우리나라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상당수가 자신의 진로를 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 새내기 직장인 대다수도 자신의 진로가 맞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진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자신의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진로는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두 분의 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 강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포 미래교육연구소 이성원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학교 진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하던 거랑 어떤 게 많이 달라지는지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관심 갖고 잘 들어주면 아마 고등학교 생활 중에 잠깐씩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이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이 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까 말씀하신 학생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그 전에 준비된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을 보시면 이 부분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수상실적이에요. 어떤 수상실적을 이야기하냐면, 자, 밑에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알다시피 교내 대회 수상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내 대회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개설된 어떤 대회를 이야기하겠죠. 다른 밖에서 활동하는 것 말고 교내 대회 그 수상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생각 밖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대회를 그럼 나는 뭐 일단 무조건 최대한 많이 참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학생부에 빼곡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진로가 정해지고 뭐 당장 정해지지 않더라도 어떤 대략적인 어떤 틀을 놓고 봤을 때, 여러 뭐 1년 동안에 열린 어떤 대회를 두고 이렇게 대회들이 목록이 있겠죠. 그 목록을 두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대회들은 내가 앞으로의 진로와 상관이 있겠다 싶은 대회들을 선별해서 그런 대회들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 이제 언제 대회가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바빠지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대회에만 온전히 시간을 쏟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라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년 동안에 어떤 대회가 어떤 시기에 열리는지가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시고 나는 이러이러한 대회를 참가해야 되겠다라고 지금부터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대회가 열릴 때는 어떤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냐면 학년별로 구분이 있는 대회도 있지만 학년 구분이 없이 모든 학년이 다 동시에 참가하는 그런 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년 구분이 없을 때는 1학년이라고 해서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선배들이 알아서 뭐 다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본인이 1학년이지만 처음이지만 경험을 쌓는 입장에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대회를 또 참가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경험을 쌓는 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당연히 수상을 하면 좋겠죠. 근데 간혹가다 뭐 수상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참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어떤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미루고 빠지고 이러지 말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회 중에서는 주제탐구, 토론, 경시대회 등이 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학교를 뭐 여러 학교에 지금 진학을 하고 있겠지만 뭐 김포에는 어느 학교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만한 대회들도 있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막 여러 개 참가해서 여기서 좋은 상 받았으니까 해도 뭐라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어떤 평가를 좀 할 만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일 만한 대회들을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뜨겁게 더 크게. 자, 오늘 이성호 선생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치셨습니다. 선생님은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 대표이고 이름은 오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작으면 난 열심히 안 하는데. 자, 잠자는 친구들 깨워주시고, 자, 잘 들어주세요. 오늘 같은 시간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이 또 14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요 양곡중학교가 명문중학교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명문중학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가장 우수한 그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얼굴이 예쁘고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떠드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자, 선생님도 열심히 빨리 시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진도를 좀 나가볼 텐데 잘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미리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7번째. 첫 번째는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다 까먹었죠? 일단 조금 이따 첫 번째 강의해 주셨고 두 번째 스님이 강의하고 세 번째도 꿈 이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실 텐데 요 세 가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이 다시 올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면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에 선물이 있어요.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 선물이 있으면 3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조 배터리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퀴즈를 내서 수업 잘 들은 사람들에게 3분에게만 딱 선물 줄 거예요. 아주 쉽고 중요한 문제를 낼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되니까 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지금 여러분들 잘 메모한 사람들도 있는데 자 요거를 잘 들어줬다가 3월달 전에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10가지 항목이 있었죠. 여기 학교 생활 기록부에 10가지 항목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성을 좀 해보는 거예요. 셀프 학생부를 작성해보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대부분 다 누가 작성을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게 정확하게 학교생활교육부에 기록되는 게 이런 게 특징이 있구나. 와 함께 자기 자신이 작성을 해보고, 자, 7월 달에 1학기에 대한 학생부를 정리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2학기 때는 12월 달. 지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중학생들도 12월 달과 1월 달, 2월 달에 2학기에 대한 학생부를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세요. 고등학교 똑같아요. 7월 달, 1학기는 7월 달, 2학기는 12월, 1월, 2월. 종업식 하기 전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도 종업식 전이에요. 종업식 하고 난 다음에는 봄방학 때 작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을 하는 시기를 잘 알아뒀다가 내가 셀프 학생부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한테 제출을 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활동을 해서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학생부에 반영 좀 해주세요 라고 상냥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반영을 할까 안 할까? 대부분 다 웬만한 선생님들 작성을 해주시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잘 모르셔요. 기본적인 것은 아시지만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학생부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게 기본이지만 여러분이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한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해서 열심히 활동한 것이 자연스럽게 뭐로도 연결돼요? 대학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양곡고등학교가 한 명 서울대 붙었죠? 플랜카드를 내가 봤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이에요.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 수시는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이 거의 대부분. 알겠어요? 양곡고등학교 한 명이 서울대 붙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학생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대답을 힘차게 해줘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7번 항목인데, 자, 7번 항목은 창의적 체험 활동. 다 같이 무슨 활동?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활동? 줄여서 뭐라고 해? 창체라고 하죠, 창체. 요 프린트물, 유인물에 요 항목에다가 별 표시를 5개 해놔, 빨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표시 5개. 필기도 갖고 온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내가 진로를 선택해서 학과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7번 항목입니다. 좀 이따 내가 퀴즈를 낼 거야. 자, 다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무슨 활동이에요? 자율활동 두 번째, 동아리활동 세 번째, 봉사활동 네 번째, 진로활동.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강조할 것은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끝나지가 않고 다른 활동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연동돼요. 동아리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건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주 자세한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율활동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임원 활동한 거, 임원 활동한 거 한 번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추천하는 게 2번 이상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자, 반에서 회장을 하든 전체 총학생회장을 하든 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하자. 언제 하자? 자, 1학년 1학기 때는 좀 학교에 적응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기 때에 반장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회장 활동.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참 좋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회장 선거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여유가 좀 있어요.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고3이 되기 전이라서 좀 부담도 덜 되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와 2학년 1학기 때 리더십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 이 임원 활동 같은 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내가 시기도 얘기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 나는 내가 몇몇 과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신문 활용 같은 거 있죠. 신문 활용 잘하는 NI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문 활동 열심히 하면 무슨 과와 연결돼요? 신문방송학과. 그죠? 신문방송학과에서 PD가 되든 아니면 신문방송과 관련된 뭐 기자 활동도 좋고요. 아나운서도 좋고요. 그저께 덕원이 아니라
덕성대학교, 동덕대학교, 여기 이제 신문방송학과 붙은 친구가 전화를 해줬는데, 어쨌든 되게 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 자, 신문 활용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사회조사, 자, 갈 수 있는 학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방송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문예도 있고요. 문예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문예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 당연히 이제, 문창과라고 들어봤어요? 문창과가 뭐예요? 문예 창작학과죠. 예. 100일장 대회도 열심히 나갈 수 있고요. 학교에서 있는 문예 창작, 이런 활동들 열심히 해보시고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것. 그거 말고도 여기 많죠? 예체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 연극이라든가 영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또 조금 있다가 꾸미는 프로젝트에서 요 다양한 활동들의 동아리들을 소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활동에 해당되는 것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는 스포츠 레저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레질로가 뭐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체육학과입니다. 팁을 하나 주면 체육학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고려대를 빼고는 수학을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학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쪽에 대한 영역을 좀 바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학과 같은 경우나 스포츠, 레저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실습 노자 활동 같은 것도 있는데 요리, 수예,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같은 것도 있네. 자 설계학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목공, 로봇 제작 이런 동아리 활동들 열심히 하시면 관련되는 학과와 진로가 매칭되어서 가기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보면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뭐 우주소년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연맹, 스카우트 연맹 같은 경우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그 정치 외교학과를 간 친구도 있었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밑에 있는 거 밑에서 맨 밑에 줄 요거 동아리 활동에 또래 조력 활동 같은 것이 있는데 또래 상담, 또래 중재 요거는 이제 심리 학과를 간 친구 중에서도 상담을 많이 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심리학과 관련된 거 혹은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 친구들도 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플러스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로와 매칭되는 동아리 활동들을 좀 잡아서 그런 쪽에 대한 1학년 때부터 좀 더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심화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자, 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요 꿈 이룬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빠르게 진로와 관련된 것을 잡아서 고1 때 생각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진로와 매칭되는 동아리 활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요거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생각 없이 동아리 활동을 선택했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진로와 매칭되는 동아리 활동을 꼭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자연스럽게 대학 가는데 도움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 삼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좀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해서 미리 자 선별을 좀 해서 활동을 해주길 바라고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 빼고 또 나머지 있죠? 봉사활동, 진로활동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다시 자 동아리 활동 보시면 교내 정규 동아리 및 자유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지정된 동아리가 있어요. 자 지정된 동아리도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자기가 스스로가 동아리 활동을 만들 수 있어 없죠? 만들 수 있어요. 자유 동아리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 바로 같이 모으게 되면 자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선택해서 합격한 친구를 보면 동아리 활동을 적어도 1개가 아니라 몇 개 이상 2개 이상 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몇 개 이상? 2개 이상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특히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뭐 한 점? 배우고 성장한 과정. 자, 요거 밑으로 쫙 쳐놨는데 매우 중요한 거야.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적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적어줄까 안 적어줄까? 거의 못 적어줘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뭘 적어보라고? 자, 셀프 학생부를 적어보라고. 내가 동아리 활동을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진행하면서 나중에 7월달에 작성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지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잊어먹을 수도 있어. 3월달, 4월달에 경험했었던 것들을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우고 느낀 점을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면서 중간중간에 작성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최적화된 자율활동, 자율동아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나에게 잘 맞는 걸 빨리 선별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등학교 합격은 거의 다 발표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됐어요? 네, 다 합격이 됐을 거야.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성화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부터 치열하게 내가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1월달, 2월달, 자, 내가 어떤 희망 진로상, 아까 희망 진로상 몇 번이었었어요? 6번이었었죠? 6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보면 동아리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쭉 나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 학교에 양곡고등학교를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거죠. 만들 생각들,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3월달부터 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진행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고요. 자, 동아리 활동 밑에 봉사활동이 있는데, 자, 봉사활동은 몇 시간이 기본이야? 60시간이 기본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똑같아. 60시간 정도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전체 60시간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양보다는 질이라. 이게, 만약에 내가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뭐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자, 동아리 활동에서도 봉사와 매칭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들을 자꾸만 연동시켜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봇 제작을 했다. 그런데 이 로봇 제작을 고아원 같은 데나 아이들을 위한 뭡니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으로 이어서 연계시켜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로봇 동아리를 내가 시작을 했는데 로봇 동아리에서 로봇을 많이 만들어 봤어.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전시를 하고 싶어.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과 연계돼야 안 돼요.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요. 자, 좀 쳤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선생님이 이어서 얘기할게.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듣겠고 아마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말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중에 또 추가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질문 또 하고요. 자, 7번째 하나가 많았어요. 자, 7번이 뭐라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자,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60시간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봉사활동은 몇 번 항목? 3번 항목에 저기 뒤에 친구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남자를 굉장히 어색하다. 어쨌든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봉사는 자기소개서 보면 3번 항목에 있습니다. 배려 나눔에 해당되는 것에, 자, 3번 항목에 쓸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소개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활동이 봉사활동인데, 양보단 질이 되게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걸맞는, 진로와 걸맞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 줍는 것으로 한정되지 말고, 그 다음에 고아원이나 양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조금 더 폭을 넓히고, 특히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걸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하나도 다 전략적으로 활용해 줘야 돼요.
아주 좋네. 회리. 네. 덩실덩실. 자, 진로 활동이라는 되는 것 있죠? 자, 학교, 동아리, 교회 진로 탐구, 행사 참여를 통한 진로 탐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활동과 탐구를 찾아보자. 자, 자율동아리 및 진로 체험단체를 활용해보자. 특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배우고 느낀 점들이 성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서 어느 학교 보니까 진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습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진로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드러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든 배우고 느낀 점들이 기술되는 게 되게 좋은데, 자, 그 다음 샘플이 여기 있는데 이거 보세요. 자, 다같이 위에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자, 사실 요 해당되는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요?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 사례 1과 사례 2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 사례 2처럼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자, 위에 있는 사례 1과 2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학생부에는 사례 1처럼이 아니라 2처럼 작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위와 아래를 좀 잠깐 비교해 볼게요. 사례 1은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학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가졌다. 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 내용은요, 요 내용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서 사례 2에서 추가가 된 게 뭘까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일단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 학우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가졌다. 이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상냥한 폭력의 시대라는 책을 뭐 했어요? 책을 사전에 읽은 거예요. 이거 미리 쳐놓으세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구조와 폭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수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수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업의 연계가 되게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 것이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전에 책을 읽고요, 수업과 연계가 되는 내용으로 주제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의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 학교 폭력, 학교 내에서 비폭력에 관한 상담소를 설치했다. 본인이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담소를 만들었다잖아요. 네, 상담소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 교육을 받고 나서 요거 밑줄 쳐놓고 별표시 해놔야 돼. 디르켐의 자살론을 또 읽었어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입시제도 차원에서 분석해서 한국 청소년의 자살과 수능 난이도라는 소논문을 작성해서 교내 소논문 경시대를 소논문 경시대에 출전을 했다. 자, 이게 전후 관계를 잘 보시면 하나의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활동이 전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논문 대회까지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팩트적 사실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했으며 후에 어떤 활동으로 연동이 되는지 조금 더 단순한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것, 캠페인과 같은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앞뒤의 내용에 조금 더 의미화를 시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 중에서 어떤 책을 뽑아줄 것 같아요? 사례 1일까요? 사례 2일까요? 사례 2겠죠. 사례 2를 작성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더 우수해서 그 친구를 뽑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례 2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써보시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상냥한 폭력의 시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스님들이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소논문 대회에 경시대에 출전했는데 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회에 출전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꼭 상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을 받기 전에 이런 소논문 작성을 하고 실제 출전을 해서 상을 받지 않았어도 이 내용이 기록되면 일반적으로 사례 1에서 나왔었던 내용을 멈춰있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폭력 대화라는 상담소를 설치했다. 여기에 응용을 좀 해볼까? 동아리 활동에 해당되는 것 무슨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어떻게 해줘? 상담을 해주는 상담 동아리 활동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미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 이런 뭡니까? 네, 학교 폭력 자살 예방 교육이 여러분들한테 동아리 활동까지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더 알차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활동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연동지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심화된 활동까지 바로 기록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대학 가는 데든 아니면 진로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의 학과 뭘 선택하게 돼? 아까 얘기했던 것들 뭐 있어? 사회복지학과도 좋고요, 심리학과도 좋고요, 상담사와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 활동이 100% 이상의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단순히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한데 모의고사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한데 이런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해주시면 단순히 성적만 갖고서 대학을 가는 게 힘들걸라, 사실은. 이런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학교생활에 기록이 된다면 훨씬 더 대학을 가는데 용이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쉽다는 얘기야. 쉬워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내 적성과 진로 따로, 학과 따로가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나의 뭡니까? 진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들을 해보세요. 진로에 맞춰서. 자, 7번에 해당되는 활동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학과, 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춰서 활동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선생님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활동들 잘 보시고 내년 6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여기 오면 진로활동 중에서 진로교육 박람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6월 달이 아니라 4월 달이군요. 4월 달에 지역에서 바로 진로교육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요. 9월 달에도 있습니다. 진로박람회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이런 내용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허락해준 활동들 위주예요.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꼭 나가기 전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허락하에 활동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기록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1학년 됐을 때 4월달이나 9월달에 진로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열리게 되면 거기에도 많이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8번 항목입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관련된 거야. 해당되는 주요 과목들이 있는데, 자, 주요 과목들의 활동 중에서 하나만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과 쪽으로 갈 거면 당연히 무슨 활동, 무슨 과목을 잘하면 좋겠어요? 수학이죠. 수학이나 과학. 당연히 이것도 학과에 해당,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학과라든가, 뭐, 이과, 자연계열과 관련된 학과들은 과학과, 바로 수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과는 무슨 과목이 중요해요? 국어랑 사회, 영어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 걸맞는 과목별, 자, 바로 성적들이 좀 좋으면 더 좋겠다. 간단하게 팁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다 기록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자, 세부적인 활동들 잘 해주기 바라고요. 반별, 반에 있어서의 발표라든가 조별 활동들이 아주 중요한데,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고, 대학을 가는데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세부 특기 사항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항목들을 꼭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자, 9번에 해당되는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 독서 활동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아까, 동아리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진로 활동에 해당되는 것, 봉사 활동들도 이 독서 활동을 좀 잘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독서 활동. 근데 대부분 다 독서 활동을 그냥 많은 책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독서 활동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1학년 때 보면, 자, 바로 권장 도서나 관심 분야 중심으로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하자. 1학년 때는 계획을 크게, 이제 바뀌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지 않고 저자, 저서명만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들의 항목들도 1학년 때는 좀 더 폭넓게, 근데 2학년 때는 다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개론서, 그 다음에 융합 학문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론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 입문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자, 기초적인 내용에 내가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국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개론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읽어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자, 입문서, 개론서들을 많이 읽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어떤 거 읽어요? 전공 심화서적이나 학술 논문 같은 거. 특히 2학년 때 개론서를 읽었다고 한다면 3학년 때 심화되어 있는 책들을 좀 읽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딱, 네, 뭐 아무런 기준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요 기준 내에서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개론서,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서 읽어 들어가면 이게 기록되면 상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학술 논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DBP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의 논문들을 좀 읽고 싶으면 외국 논문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잘 알아뒀다가 검색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고 프린터에서 읽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9번 항목에 해당되는 것, 요 밑에 있는 것들 당연히 조금 잘 모르겠으면 동아리 선배, 전공 분야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자, 조언을 들어서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항목이에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10번 항목에 해당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10번 항목은, 자, 다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배 중에서 얼마 전에 원서 쓴 친구, 올해 이 항목에서 뭐가 있었냐면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부정적인 기록이 되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이거는 김포에 유명하게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해서 화장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여기에 좋지 않은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당연히 대학에서 좋게 평가를 할까요? 나쁘게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입학사정관들의 입장,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10번 항목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좀 잘 듣고, 여러분이 학교라는 것은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든지 룰이 있어요. 룰을 좀 지켜주는 활동들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주위에서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거니까 자기만 돋보이면 간혹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더 주의해 주길 바라고요. 10번 항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선생님은 퀴즈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오가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시간? 지루해요? 아, 대답이 없네. 지쳤구나. 3년 전에 걸포중앙공원에서 진로체험 박람회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상황이 됐네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또 저희 진로센터하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다른 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체험 박람회 할 때 의무적으로 다 봤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1 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진로센터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여러분 참여하는 방부식은 선택이에요. 안 가도 돼요. 자, 내년도 예를 듭니다. 내년도 양곡고등학교 예를 들게요. 내년도 진로체험 페스티벌은 토요일에 하고요. 진로진학박람회는 평일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진로체험 때 이렇게 행사하는데 여러분 참여할 사람 신청해. 담임선생님한테 신청하면 받아서 그 학생들만 나가요. 안 하는 친구들 안 나가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 진로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으로 나갈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나가고 주말에 4시간 쪼개서 참여해야 돼요.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 원데 독서 활동 들어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들어가 있고요, 봉사 활동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계된 데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대다수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양곡고등학교에 여쭤봤어요. 양곡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기동아리 하나, 자율동아리 하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기동아리는 여러분들 대학의 전공과 자신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율활동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년 3월에 입학하면 벌써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게시판에 붙인대요. 우리 동아리 와라, 우리 동아리 와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율동아리 만들어야 돼요. 자, 3월 2일날 입학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주일 한 4일 정도 남았어요. 평일이면 화요일 날이니까 화, 수, 목, 금 4일이네요. 4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뭐 교과서 그 전에 받았죠. 뭐 교과서에서 인사하고 대학 고등학교 생활하는 거 뭐 배우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저 지나가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각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양곡고등학교 예시드는 거. 양곡고등학교는 정기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학생들 너희들 그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기 바란다. 그런데 입학한 다음 주죠. 여러분 또 바빠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뭐 알려주고 공부하는 법 알려주고 뭐 이것저것 고등학교 생활하는 거 알려줘서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만 났잖아요. 왜? 교실 자리가 바뀌었어. 옆에 짝꿍이 바뀌고 바빠요. 왜? 그리고 고등학생이야. 이제는 내 맘대로 맡기게 해야 돼. 그저 그냥 지나갑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저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 지난주에 내가 우리 양곡고등학교 우리 학교 동아리 신청하라고 되지 않았냐? 왜들 신청 안 해? 이번 주까지 무조건 정기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 신청해. 이번 주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음날 화요일 날 아침부터 친구들 난리가 납니다. 이제 서로 끌어오려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진로와 나의 적성과 나의 관심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아리에 친구 따라 강남갑니다. 친구 따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사례가 99.9%입니다. 될 거예요.
친구를 끌어온 친구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끌어왔잖아요. 그 친구는 짱이야. 그런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은 동아리인데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런 친구는 여러분 말로 폭망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개 학기가 평가가 되냐면 5개 학기가 평가가 돼요.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1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선택한 동아리는 그 1년 동안 그냥 유지가 돼요. 내가 만약에 동아리를 나에게 맞지 않는 동아리를 선택을 했다면 1학년 2개 학기는 그냥 없어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작성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원하는 전공에 부합하는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아리에 1학년을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럼 다시 2학년 때 그걸 끌어올리려고 동아리 다시 가입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학기는 3개 학기밖에 없어요. 2학년 1, 2, 3학년 1학기. 3학년 때 활동을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이 2개 학기로 내가 그동안 했던 거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는 방법은 자기소개서죠. 학교 생활기록부는 그 입학사관이 많이 보지 못합니다.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써져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자기소개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자기소개 써지게 되면 그 학생은 탈락이에요. 면접에서 다 드러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해줬죠? 1학년 1학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동아리 3월 2일날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때 동아리 뭐 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진로가 정해진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고 남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학교 중3 겨울방학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나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볼까?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에게 대학을 진학하는 전부다는 아닙니다.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정시를 갈 수 있고 수능으로 갈 수 있고 내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이 상당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아요. 어느 수준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거, 여러분들이 미처 아예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단면을 저희가 한쪽의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동아리는 중3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한다. 뭐 할지.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동아리 활동 신청하라면 거기에 맞는 동아리 신청을 한다. 단, 정규 동아리는 대학의 전공에 맞는 동아리를 활동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하는데 상당히 나에게 인생에 중요한 시기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놀아야지. 나 고등학생인데. 아니,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고등학교잖아. 나도 이제 거의 몇 년만 있으면 성인인데. 고3 되면 특별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율활동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거 하세요. 굳이 자율활동 동아리까지 대학의 뭐 진로다 적성이다 뭐 마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물론 2개 하면 더 좋습니다. 유사한 거를 비슷하게 하면. 진로라는 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동아리 선택을 했다 해서 그게 자신에게 맞는 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백업으로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관심이 있는데 어차피 내 대학을 선택한다면 이거 하나밖에 안 돼. 그럼 정기동아리로 가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것도 관심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것도 해요. 근데 아니야. 나 모로직으로 갈 거야. 그럼 그것도 정기동아리 가고 자율동아리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취미생활. 고등학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동아리를 언제 신청하는지 말씀드렸죠. 3월 입학하자마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꿈 이룬 프로젝트는 언제 신청을 하냐? 이게 맨 뒷장에 있어요.
아마 3월 셋째 주에 저희 진로센터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 신청서는 학교에 제출한 동아리 신청서 플러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아리 꾸미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이렇게 두 장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꾸미는 프로젝트 참가 신청서만 내면 돼요. 단 우리 꾸미는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는 자신의 직업이 그러니까 지향하고자 하는 직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진로 활동을 하는 친구들만 지원을 해줘요.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얘기를 해서요. 중학교 3학년인데 벌써 진로가 아직 안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럼 고등학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죠. 그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미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나를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나의 적성을 뭔지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스스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 신청을 하고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꾸미는 프로젝트를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양국고등학교는 올해 3개 동아리가 저희 꾸미는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을 했어요. 3개가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미는 프로젝트는 뭐냐 궁금하죠? 왜 남이 나를 이뤘죠? 꿈은 내 꿈은 내가 이뤄가는 거지? 그렇죠.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게 고등학교의 동아리예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할 때 지도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는 거 없어요. 조금 코멘트 해준다거나 약간의 행정적인 지원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활동은 여러분들끼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약 60만 명의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의 학생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거 다른 지역의 학생도 똑같이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기록을 생활교표 쓰잖아요.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의 생활교표도 똑같이 작성이 돼요. 왜? 생활교표를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활동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학에서 보는 기준은 이게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심한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써지는 동아리 활동의 결과는 다 대동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 탈피돼야만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대학에? 그래서 선택을 한 우리가 운영하는 게 꿈미는 프로젝트에서 동아리 활동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문가가 왜 우리에게 와? 비용은 다 우리가 내요. 어느 일개 동아리에게 그 동아리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을 해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멘토링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50개 동아리가 있는데 33개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한 달에 2번, 3번 만납니다. 그 멘토를. 과학 동아리가 있어요. 제1고등학교에. 그 친구 멘토는 서울대학교 창의융합과학부 소속의 교수님이세요. 그 친구들 서울대 자주 가요. 킨텍스 코엑스에서 하는 과학박람회 부스 운영자는 자주 가요. 거기 가서 봉사활동해요. 부스 운영하면서. 요리를 지망하는 친구는 제가 미리 예만 들어드려요. 요리를 지망하는 친구는 장계동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 다인 어문경 셰프한테 가서 그 친구는 수시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내년에 TV에 나올 겁니다. 그 엄셰프가 거의 한 달에 1,000번을 아침 방송에 나와요. 요리 프로그램. 거기에 보조 출연자로 나왔어요. 또 하나, 세계 시민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멘토인 학교는 얼마 전에 UN 한국교에서 만났어요. 직접 인터뷰 떴고요. 인터뷰 뜬 걸 가지고 학교 교내지에 글을 써서 올렸고 우리 김포에 있는 김포신문이라는 곳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활동 하나하나 하는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다 써져요. 여러분이 잘 모르죠. 어떻게 써지는지. 그런 방식까지도 그 멘토분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활동을 써라. 활동 기록지를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걸 선생님이 갖다 드리죠.
여러분들끼리 하는 동아리 활동과 멘토가 연결돼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같은 수준의 동아리 활동 기록에 써진다고 멘토가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멘토가 연결되는 지역이 김포가 유일해요. 단, 유일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비교과 활동 컨설팅을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강남뿐만이 아니고 고양도 있고 인천도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로센터 제공을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신청하시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과학 동아리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창의융합 진로활동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1년 동안 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꿈이동은 똑같아요. 멘토 다 지원해주는데 거기다가 운영비 50만 원을 제공을 해줘요. 저희가. 그러니까 과학 동아리는 왜 그러냐면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죠. 소모성. 그리고 어디 박람회라든가 어디 가서 굉장히 비싼 곳에 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다 대주는 거예요. 책을 산다는 게 가지고. 내가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동아리를 내가 운영하겠다 아니면은 그 창의융합 진로활동 동아리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같은 날 같이 신청을 해요. 꿈이름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창의융합 진로활동 동아리에는 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 동아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네요. 자, 그러면 동아리를 신청한다 해서 우리 진로센터에서 여러분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50개 동아리 선발합니다. 선발 기준 알려드릴게요. 자, 퀴즈에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공 적합성이죠. 꿈 이름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전공 적합성이에요. 과연 신청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과 맞는 그리고 대학의 전공과 관련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전공 적합성이 제일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꿈 이름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동아리 활동하면서 거둬야 될 목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어디 뭐 코엑스 어디 박람회, 코엑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람회에 몇 번 이상 참여하겠다. 우리는 책을 몇 권 이상 읽겠다. 우리는 무슨 뭐 토론을 몇 번 이상 하겠다. 다양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 각 동아리에 가입한 친구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요. 각 개인별로 업무 분장이 있어야 돼요. 뭘 하겠다면 이 친구는 뭐 대외 섭외를 담당하겠다, 이 친구는 대외 홍보를 담당하겠다, 이 친구는 뭐 기획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뭔가 업무를 각자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학교에 동아리 참여 신청할 때 여러분들에게 명단만 내요. 근데 우리한테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까지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1월 달에 무슨 어디 박람회를 담당하겠다. 이 친구는 뭐 5월 달에 어디 무슨 행사를 이 친구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전 동아리 부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목표도, 세 번째 노력도. 이 세 가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꿈이름 프로젝트 아까 그 창의융합 과정까지 합쳐서 60개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들은 친구들이 많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았잖아요. 혹시라도 꿈이름 프로젝트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는 부모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련 분야 누구 찾아다니면 됩니다. 꼭 우리 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 방법은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주는 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제 두 번째 들어와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는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언제 뭐뭐 있으니까 참여하거나 필요한 사람 신청하렴. 이게 끝입니다. 중학교에서는 모든 걸 다 선생님이 무조건 해라. 너희 반 다 안다. 우리 반 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청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활동 실적이 달라져요.
나의 생활기록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오늘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는 내가 셀프 생활기록부를 써서 선생님께 드려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도 이거 써서 선생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찾아나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 제가 간단히 팁을 들어드리면 3개 문제 나오는데요. 아까 별거 칠해준 거 3개 있었어요. 실교상 밑에 거부터예요. 그리고 10가지 학생부정합기나 학생부의 10가지 뭐뭐 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3가지. 이게 오늘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오광영 회장님을 모시고 다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많으면 빨리 끝납니다. 네, 저는 불러가